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오늘이 저희 인간에 의해 5주차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먼저 첫 번째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5주차 강의는 인류 문명 발달의 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교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우주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지구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출현을 했는지, 그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그랬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어떤 형성, 그리고 생명의 출현, 그리고 지금까지 현생 인류가 오는 데까지의 그런 것들이 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일관된 그런 어떤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시각들이 뭐냐면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는 보통 시각은 뭐냐면 인류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갖다가 찾아보게 되고, 또 그러한 그 역사들의 흐름을 갖다 공부를 했었던 것이 우리 세계사의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그런 시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그게 아닌 것 같다.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만을 다루는 것이 세계사가 아니라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지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고, 거기에서 인류가 탄생을 해서,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자연의 변화, 우주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같이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 올바른 세계사다, 세계사의 시각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굉장히 그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데이빗 크리스천 박사하고 밥 베이민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같이 저술한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저 책이에요. 저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도 추천할 정도로 요런 그런 굉장히 참신하면서도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견해다라고 해서 추천을 했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빅 히스토리의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룬 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그런 책이 뭐냐면은 바로 총균세라고 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교수가 지은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이 책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벌써 10년 넘게 된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지은 총균세라는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쇼크를 먹은 사람이 또 있어요. 물론 많은 학자들, 또 많은 독자들이 공감을 갖다 가졌었지만은 그 쇼크를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예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사실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세계사를 다루는 학자가 아니에요. 조류학자예요. 생물학자이자 조류학자인데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인류의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갖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역사와 연관을 시켜서 그런 흐름들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 히스토리 관점에서의 세계사적인 그런 논리를 갖다 이제 펴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는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뭐냐? 나는 역사학자이면서 저런 시각을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거꾸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바로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이제 저술한 학자인데요. 교수이면서 이 유발 하라리는 거꾸로 자기가 역사학자지만은 이제는 뭐를 하게 되냐면은 자기가 이제 역사가 아니라 어떤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총균세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책은 아주 스타 강사로 유명한 설명석 씨가
출연했었던 방송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청균세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같이 다뤘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저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청균세라고 하는 책으로 하드본, 양장본이라고 얘기하죠. 두꺼운 그 표지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이게 일반 소프트 카바라고 하는 보통 일반 책의 표지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도서관에다가 주문해서 다 빌려놨는데 수업 시간 서두르는 바람에 이 책을 이 자리에 들고 오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같이 할 거고요. 이 책의 원서입니다. 원서의 양장본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잘 제본이 된 책이고요. 이게 이제 일반본이에요.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5강에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책이고요. 이분은 1937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은 84 되시는 분이죠.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런 그 인류사적인 부분들 또 빅히스토리 관점에서의 세계사를 갖다가 꾸준히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문화인류학자이자 문명연구가로 그렇게 이제는 이제 자리매김하셨고요. 원래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겨서 그래서 뭐를 공부를 하셨냐면 생리학을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조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현재는 시카고대 거쳐가지고 UCLA에서 지금 이제 명예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분야가 다양합니다. 생리학, 조류학, 진화생물학, 생물지리학 이런 쪽에 아주 폭넓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언어도 굉장히 여러 언어를 갖다가 이제 구사를 하고 하실 수 있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또 라틴어 이런 거에도 능통한 그러한 아주 대단한 학자이십니다. 문명 3부작이라든가 제3의 침팬지, 섹스의 진화 등 굉장히 많은 책을 갖다 저술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렇게 저술하신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그러면 청균세라고 하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 책을 갖다가 저술하셨는데 그 책을 저술하시게 된 그런 동기가 무엇인지를 짧게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기니에는 적어도 4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살기 훨씬 전부터죠. 이들은 문화가 다양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이죠. 그런데 왜 현대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걸까요? 다이아몬드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30년 전 해변에서 얄리란 남자를 만나고부터였다. 왜 백인들은 짐이 많은데 우리 뉴기니인들은 짐이 적은 걸까요? 얄리의 질문에 멍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고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생각을 할수록 답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백인들은 짐이 많은데 왜 우리 뉴기니인들은 짐이 적은 걸까요? 네, 바로 이러한 질문을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뉴기니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해서 조류를 관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연구 분야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얄리라고 하는 뉴기니의 원주민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당신네 선진국들은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우리는 발전시키지 못했느냐? 그 원인은 뭐냐라고 대답을 갖다 그 질문을 갖다 들었는데 대답을 갖다 쉽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답을 갖다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했었던 그런 내용을 갖다 이 책을 통해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원주민들 지금 문명이 상당히 이제 뒤처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서구인들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보면은 문명이 굉장히 그 발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어떠한 차이에서 이러한 차이가 왔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륙간,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뭐 뉴기니라든가 이런 쪽에 그 조금 아직 개발이 덜 된, 그렇죠? 개발도상국들의 대륙하고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또는 북아프리카 같은 이런 발전된, 즉 소위 이야기하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불균등에 그 관한 시각은 지금까지는 어떤 시각이었었냐면 이런 시각이었었어요. 백인 우월주의적인 시각에서 서구 중심주의적이고 유럽 중심주의, 우월하다, 머리도 뛰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기존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받았었던 제랜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 이거예요. 인간은 본래 평등하다 이거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진짜 빨개 먹고 태어나지 뭐 처음부터 머리가 좋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유전자에서 조금 그런 변화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랜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생각한 거는 인간 얄리, 나한테 질문해서 던졌던 그 얄리나 나 제랜드 다이아몬드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을까? 그러면 실제 불균등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 이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와 관련된 영상도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현대의 역사는 세계 정복에 나섰던 유럽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작을 장식한 스페인 정복자들. 불과 수백 명의 정복자들이 신세계에 살고 있던 원주민 수천 명을 살해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총과 세균 그리고 강철 덕분이었다. 사실 지금까지도 세계 각지에 정착한 유럽 출신의 사람들이 군사력과 치명적인 세균, 선진 기술을 적절하게 조합해 계속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애초에 어떻게 이런 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것일까? 자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3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인 다이아몬드 박사는 세계를 돌며 단서를 찾았다. 그가 열정을 쏟고 있는 이 대담한 연구의 취지는 과거의 비밀을 밝혀내고 현대 권력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제 평생 다시는 총과 세균, 강철에 관한 연구만큼 흥미진진한 연구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와 가난을 만들어낸 것일까? 어떻게 총과 세균, 강철이 세계사의 모습을 바꾸게 된 것일까? 네, 그 영상은 이미 그 KBS에서 총, 세균, 그리고 강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방영이 됐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BBC에서 만들었던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다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상영을 시청자들한테 했었던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캡처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 주소가 있으니까 더 이제 선명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테고요. 바로 이러한 청균세의
연구 배경, 책 이름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기운 쇠로 되어 있고요. 요 연구 배경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갖다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간 불균 등의 원인으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연구를 쭉 진행을 하면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이제 주장이면서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다 이제 얻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첫 번째 요소가 이거라는 거예요. 대륙 간에 식용 작물의 분포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들었어요. 밀이라든가 또 우리가 먹는 쌀의 이제 식물인 이제 벼죠. 그래서 종자가 큰 벼과 식물종의 세계적 분포를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서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가 거의 한 33종이 분포를 하고, 지중해 연안국이 32종, 영국이 하나, 그리고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이렇게 쭉 더듬어 보니까 전체가 56종 정도. 여기가 조금 이제 잘못했는데, 지중해 연안하고 영국하고 합해서 33종인데요. 저 칸을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 예, 그래서 전부 56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그 분포가 어디에 있냐면은 서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라고 얘기하는 지중해 연안, 그리고 예, 동아시아 정도이지 남북아메리카나 또는 아프리카 이쪽은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요인들은 무엇을 갖다가 또 뒷받침을 해주게 되냐면은, 실제로 인류가 출현을 해서 처음부터 농경 생활을 하지 않았던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여태까지 세계사라든가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었잖아요. 처음에는 수렵 채집을 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은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유랑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혼자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됐었을 텐데, 그런데 이 무리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결국은 기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같이 움직이는데 기동성이 있어야지 새로운 먹거리를 갖다 찾아서, 또는 뭐 수렵을 하기 위한 동물이 되든 물고기가 되든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열매를 갖다가 이제 얻기 위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기 몸도 추스려야 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이라든가 또 있다면 이제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수렵채집민이 한 명의 아이 정도는 업거나 안거나 하고서 계속 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여러 명이 되면은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애들을 뭐 2살짜리, 1살짜리 이제 걸음마를 할 수 있지만은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정도까지는 커야지 움직임을 갖다가 빨리 하고 무리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렵채집민은 그러한 건 때문에 금욕도 하게 되고, 또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네들이 조절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 상황이면은 살해도 하게 되고, 또 낙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대략 수렵채집민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을 해서 같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4년 또는 5년의 터울을 갖다 두고 아이를 갖다 이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농경민족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는 뭐 지속적으로 1년 혹은 2년 정도 터울로 아이를 갖다가 지속해서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점들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착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고 이러게 되면 이제 잉여 생산물들 갖다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장이 가능하게 되고, 이제는 저장을 하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농업을 다 모든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한 거를 먹는 동안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무리를 통솔하는 그런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정치 행위도 하게 되고, 행정적인 이러한 관리도 하게 되고 하는 체제가 이제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생산물을 갖다가 농업 생산물을 갖다가 저장을 하고 잉여 생산물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의 어떤 화폐의
서로 이제 교류를 한다라든가 다른 집단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칼이라든가 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겪어왔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요소는 작물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작물을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키우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이 충족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축에도 분포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쭉 대륙을 살펴보고 직접 가보고 또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연구를 해보니까는 그 가축의 분포적인 차이 중에서 특히 포유류, 우리가 이제 가축은 이제 주로 이제 물론 뭐 조류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포유류를 포함하는 가축의 후보종들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유라시아의 경우가 72종 정도. 유라시아는 뭐예요? 유럽과 아프리카를 포함한 거죠. 아프리카가 아니라 이제 이 아시아를 이제 포함한 거죠. 72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보종 중에서 13종 정도가 가축으로 지금까지 길러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사하라 이남의 그런 이제 포유류서 가축의 후보종이 51종이었었는데 사하라 이남에서 즉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이남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가축화된 종은 한 종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후보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후보종이 24종이나 있었는데 가축화된 종이 한 종 정도밖에 없어요. 소위 이야기하는 라마라고 하는 뭐 알팔파라고도 하고 이제 하는데요. 알팔카라고도 하는데 한 종밖에 없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한 종 정도가 후보종이었었는데 없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라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정도의 이제 한 종 정도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포유류의 가축화 후보종 이것이 유라시아에 거의 집중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포유류의 가축화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가축도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수렵을 하면서 그렇죠? 사냥을 해가지고 먹이를 갖다가 우리가 먹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요소 중에 이제 하나였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가축의 분포적인 차이는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보니까는 소위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나 카레니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이에요.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첫 문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더라.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은 수많은 요소들이 우연적인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성공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결혼 생활이 불행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많은 포유류 중에서 가축화가 됐었던 것은 나름대로 가축화가 되기 위한 그런 이유들, 그런 환경들이 적합하게 어우러져가지고 가축화가 된 것이고 많은 후보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화가 되지 못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가축화가 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톨스토이의 소설의 안나 카레니나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가축화가 어느 대륙은 됐고 어느 대륙은 되지 못했었던 그러한 이제 이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런 대형 포유류의 가축화 시기를 갖다 보면은 개의 경우가 한 가축화가 된 게 한 10,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 중국, 북아메리카 정도에서 이제 됐었고요. 양이 한 8,000년, 염소, 돼지가 마찬가지로 한 8,000년 정도가 됐고요. 소가 한 6,000년 정도, 말, 당나귀, 물소 같은 경우가 이제 한 4,000년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마 또는 알파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남미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 3,500년 정도가 됐고 낙타라든가 단복낙타, 쌍복낙타 포함해서 한 2,500년 정도
이렇게 가축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차이가 분명히 대륙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특히 가축의 사유 결과는 이제 어떤 또 점들을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냐면 치명적인 대가로 가축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세균을 갖다 침투를 하게 돼요. 세균에 어떤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각종 뭐 돼지라든가 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축화되면서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이러한 이제 전염병들이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만연하고 있는 바이러스 계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물의 병원균이었었는데 인간으로 옮겨오면서 그러면서 가축을 키워왔던 유럽인이라든가 또는 아시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랜 기간 거치면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적응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이 결국은 우리 뭐라 그럴까 이 문명의 차이에 근간이 되어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5강의 1교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